아기가 아무리 달래도 계속 떼쓰고 보채고 떼쓰고 보채는 그 시기가 옵니다. 그쵸? 얌전했던 아이가.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죠. 우리 아기가 그렇게 얌전한 아이가 왜 그렇게 떼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얘가 미운 7살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뭐예요? 젖을 뗄 때가 돼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으로 보자면 분리의 시기다. 이거예요. 우리는 엄마하고 언제 분리의 시기가 왔나요? 제일 처음은 사춘기 때. 그죠? 학교 다닐 땐 너무 학교 처음 갈 때는 엄마 그 손을 놓기가 싫었는데 지금은 더 빨라져서 유치원 막 이러지만 저희 때는 이제 학교로 생각하자면 학령기가 될 때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때 막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그런데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떼쓰고 보채는 시기입니다. 예. 그때 이제 사춘기 때. 여러분들 사춘기 때 가출해 보신 경험 있으시나요? 예, 대체적으로 진짜 가출하는 경험 요즘 아이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때는 소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내담자가 하는 말이 그 집에 이제 가족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3일 동안 가출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그러니까 친구 집에, 남학생이니까 친구 집에서 있다가 이제 들어간 거겠죠? 그랬는데 집을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나갔는지도 모른 거예요. 그래 들어갔을 때 반응이 몰라.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 이제 왔니? 뭐 그리고 평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가출한지를 모르신 거예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가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드러나게 달래도 떼쓰고 못재는 이 시기.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보자고요.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른 상태죠. 아기가 떼쓰는데 엄마가 몰라. 그죠? 아기 때는 우리가 아까 투사적 동일시대에서는 분명히 아이가 응애 하고 울면 엄마가 젖꼭지를 탁 갖다가 물렸단 말이에요. 알아서. 지금은 아니에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떼쓰고 보채는 아이는 결국은 뭐예요? 서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모르는 것을 아이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의 존재가 이제 구체성을 띠고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자아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융심리학에서는 보통 대개 0세부터 2, 3세까지는 자아자기 동일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한 3세 정도 되면 아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아기들이 자기 이름을 대요. 그래서 질량이가 배가 고프대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그릴 때 뭐 인형을 가지고 한다니까 뭐 아니면은 이 비비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구체성을 띠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아의 어떤 출현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언가 자신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떼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아기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무엇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기는 어려요, 아직은. 그쵸? 그러니까 뭐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달래도 참을 수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저도 밥을 막 서서 먹고 남 식구 다 먹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찬밥 된 다음에 먹고 막 이러면서 아기를 키웠는데 엄마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는 참다가 어때요? 확 때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달래도 참을 수 없는 엄마의 상태는 어때요? 그렇죠. 수용할 수 없어요. 품을 수 없어요. 던져버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떼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엄마의 존재 안에 갇혀있던 아이의 존재가 드디어 형체를 드러내면서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예. 이게 바로, 아기가 달래도 떼쓰는 거, 보채는 그것이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조짐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아동기의 감정,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융의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융 학파들의 어떤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분석 학파들이 보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자, 태아에서부터 0세부터 3세. 그죠? 그때는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해요.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도 0세부터 1세가 가장 중요하지만 더 이제 포괄적으로 0세부터 3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부터 0세부터 1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제 마찬가지로 3세까지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해 있어요. 그때에는 그 아기의 정신도 일부분 엄마의 정신의 일부예요. 그래서 부모의 정신의 일부로서 있다. 이게 바로 자기 동일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가 온전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기가 처해 있는 최초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조건은요, 엄마의 심리, 부모의 심리와 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유난히 불안한 아이는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엄마가 불안하면 아기도 불안해요. 엄마가 화가 많으면 아이도 화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관계가 엄마에 의해서, 부모의 심리에 의해서 아기의 최초의 심리가 형성이 되는 상태를 레비뷰리엘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적인 참여다. 이렇게 둘이 함께 참여되어 있는데 신비적인 참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아이 개인의 심리는 오직 잠재적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기의 그 심리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자기 동일시 상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언제 드러나냐? 3세 이후에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까지 아이들의 어떤 신경증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장애 이런 것들은 부모의 정신의 세계가 지대하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의 정신세계의 혼란에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부모한테서 안정적인 아이가 나오고요. 불안정한 아이한테서 불안정한 부모한테서 불안정한 아이가 나와요. 하다못해 동물도 그래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고양이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불안했냐면은, 근데 우리 고양이는 부모로부터 3번 거부당하고 이제 버림받고 저한테 오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딴 부모한테 갔었어요. 그러다가 그 부모로부터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로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3번 이렇게 거쳐서 왔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불안도가 얼마나 높냐 하면은 병원에 이제 예방접종 주사 맞추러 가거나 이럴 때에 아기가 이제 그 고양이가 얼마나 무서움을 타는지 오줌을 막 질질 싸요. 그 정도로 애가 불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진찰을 받을 때 선생님이 청진기만 들이만 돼도 애가 아주 완전히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런 사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왜 이 고양이는 이렇게, 물론 고양이가 낯가림이 심한 것도 알고 또 사람이 오면 숨는 것도 알지만 유난할까? 그런데 저희 아기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다. 이런 걸 제가 경험합니다. 놀랍죠?